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 내 대북 여론은 더욱 들끓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도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망 소식과 함께 이 시각 미국 분위기 국제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전해주시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현지 시간 어제 숨졌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은 원비어의 가족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했던 북한 평양에서 정치 선전부를 훔치라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미국 의료진은 원비어가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오하이오 신시니티 주립대 병원 의료진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신체적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17개월 넘게 억류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가족들은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그간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원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됨에 따라 북미 간의 직접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원비어가 숨지면서 북미 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게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해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발언 파장의 당사자 문정인 특보가 한국 특파원들 앞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학자적 소신이라고 발언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곧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는 최근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에 대해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특보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뉴욕 맨해튼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Negotiation is all about the give and take, it's two-party negotiations. 그러나 자신은 대통령 특보가 아니라 교수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not in the decision-making line. Okay, I can give my opinions to the president. Whether he takes it or not, it's up to him. 문제가 된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한 특보 해임론에 대해선 자신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북한을 더 바짝 압박하려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변함없는 미국의 생각입니다. 요즘 좀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합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 안보 대화의 초점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튼 동아태 부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제재를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최대 교육 상대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트는 모레 중국과의 만남에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에게 이런 요구 사항들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외교 행랑을 강탈당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듭 일축했습니다. 손트는 미국에는 외교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출국 시 합법적인 검색 절차가 있다면서 이번에 검색을 당한 북한 사람들은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트는 다만 북한에 여전히 미국 시민 3명이 억류돼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기를 분명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여야 대치의 최전선은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그어지고 있습니다. 조 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려고 하는 야당 공세에 여당은 그럴 수 없다. 이참에 청와대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여당에 내놓으라고 맞섰습니다. 김세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야 3당은 조 수석 사퇴도 압박하며 부실 인사검증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안경환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물어왔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안 후보자의 착각이라고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조 수석 등의 출석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도 나온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의 협치라면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제출 열흘이 넘은 추경안도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해 6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요즘은 중동보다 영국과 프랑스 테러 소식이 더 잦습니다. 프랑스에서 소총과 가스통으로 무장한 차량이 경찰차를 향해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승용차에서 누런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차 중인 경찰차를 향해 돌진해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On a vu la voiture, elle est au fond là-bas, on peut la voir d'ici. Totalement explosée. 용의자인 운전자는 파리 외곽에 사는 프랑스 국적의 30대 초반 남성으로 화상을 입고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러시아제 소총과 소형 가스통 등 무기류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궁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부 인사들이 수시로 다니는 주요 길목입니다. 경찰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랑스 당국은 테러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ne nouvelle fois, les forces de sécurité en France ont été visées.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지난 4월에도 IS를 옹호하는 교회원이 경찰관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등 경찰을 노린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맞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세대 자사고 5곳이 새 정부의 폐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등 5개 자사고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권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내신을 절대평가로 활용한다며 자사고가 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정부 측 폐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도하는 정부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도 외고를 졸업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아들도 외고를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고나 외고가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16곳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폐지에 찬성하거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정부의 나머지 4기의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환경 영향 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안보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을 핵미사일 앞에 발가벗겨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지인 성주 골프장 입구에서 불법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4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이 성주 골프장에 반입된 뒤 지나가는 차를 검문해왔습니다. 사드 운영과 관련 있는 주한미군의 접근과 유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아군의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미사일을 막는 사드를 막고 있다. 아직 설치하지 못한 사드 발사대 4기도 즉시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배치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네, 미국에서 또 인종 갈등 뇌관이 터졌습니다. 임신한 흑인 여성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과잉 진압이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시애틀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 18일 오전 임신한 흑인 여성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찰리나 라일이라는 30살의 여성으로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라일은 강도가 침입하려 한다며 신고했는데 오히려 출동한 2명의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은 겁니다. 발포 현장에는 3명의 어린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얼마 전 폭력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며 출동 당시에도 흉기를 들고 있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뒤 현장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도가 침입했는지, 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숨진 여성이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보호기관이 아이들을 데려갈까 봐 걱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것이라며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Worst kind of worse is use a taser instead of a gun to somebody that has 3 kids inside of their house. 논란이 일자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까지 나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유감을 전한 뒤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네, 유럽에선 보복이 보복을 낳고 있습니다. 11명의 사상자가 난 이슬람 사원 차량 테러범은 40대 백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한 보복성 테러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런던 이슬람 사원 차량 테러 현장에서 이슬람 신도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테러범은 47살 데런 오즈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웨일스 카디프 인근에 거주해온 4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No other suspects have been identified or reported to police. 범행 당시 오즈번이 무슬림을 다 죽이겠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 영국에서 잇따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에 대한 보복성 테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 had over 10 people witness the incident, and after the event, he did say, I did my bit. 파키스탄 이민가정 출신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이번 테러를 공통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Attack on our shared values.
our shared values of tolerance and freedom and respect. 최근 영국에서는 반이슬람 단체들이 무슬림 추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가 하면 무슬림을 표적으로 한 증오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의 희생자 수는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수의학과 신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공무죄법 강행 처리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스캔들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의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불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私の姿勢が結果として政策論争以外の話を盛り上げてしまった。深く反省しております。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던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다면 진지하게 설명하겠다며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 49%로 한 달 새 12%포인트가 떨어졌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도 10%포인트가 빠져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안보법 관련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도쿄도 의회 선거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향후 개각 등 인사 쇄신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린 뒤 다시 개헌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첫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을 시작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전체 발전량의 5%가량을 생산해왔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4단계에 걸쳐 오는 2032년 말까지 해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확대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먼저 서울을 정조준했습니다. 당초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작년 11월보다는 한 단계 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옥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대상 지역을 기존 37곳에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 진구를 포함시켜 모두 40곳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LTV, DTI 규제는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정부는 또 최대 3채까지 가능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수를 한 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남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막을 정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갭 투자에 대한 대응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영구 중지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산업계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원전 중재 역사적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40년의 수명을 다한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곧 작동을 멈춥니다. 원전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돌아가던 대형 터빈의 가동도 이미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터빈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한국수력 원자력은 핵 분열을 멈추기 위해 원자로에 제어봉을 넣고 출력을 줄여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자력 선진국인데요. 이를 점차 줄여나가서 2040년에는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자, 정슬기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 비율이 30%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 원료별 전력 비중을 살펴보면요. 석탄이 39.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원자력으로 32.3%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천연가스, 석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5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요. 원전의 수명이다 하면 이를 영구 정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에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2030년까지 현재 3.7%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와 수력 발전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지금까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탈원전을 발표한 나라가 사실 몇 개 안 되죠. 네, 맞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평균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은 180원, 풍력 발전이 90원이었습니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원자력은 130원,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크게 감소해서 원자력보다 값싼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농촌의 주택 옥상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판. 4인 가구가 한 달을 쓰고도 남을 월 3,400kW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발전판 밑에는 온수를 만드는 지별관 시설도 부착됐습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과 열로 물을 데우는 태양열 설비를 접목한 이른바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6, 7만 원 나오던 게 지금 시청료 포함해서 한 7, 8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요. 특히 설치 비용의 90%까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고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를 해가면 가능할 것도 같다 싶은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 태양전지를 설치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수력 발전도 수몰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서 소음이 나고 주변 경관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탄소 제로의 친환경 에너지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1200여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충남 태안의 한 야산. 무성했던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소나무 숲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름엔 열기를 식혀주고 겨울엔 바람을 막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자 마을 환경도 변했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뜨거워서 못 살아. 춥고.
바람이 또 아래로 쳐들어오는데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37년 만에. 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5월에 탈원전을 선포했고요. 지금까지 9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전기료가 비싸긴 하지만 독일은 전기가 남아서 주변국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덕분이죠. 독일의 상황이 우리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상황에 맞는 대책도 세워서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민 3명이 억류돼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기를 분명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여야 대치의 최전선은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그어지고 있습니다. 조 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려고 하는 야당 공세에 여당은 그럴 수 없다. 이참에 청와대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여당에 내놓으라고 맞섰습니다. 김세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야 3당은 조 수석 사퇴도 압박하며 부실 인사검증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안경환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물어왔다고 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안 후보자의 착각이라고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가 열리더라도 조 수석 등의 출석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도 나온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의 협치라면 그것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제출 열흘이 넘은 추경안도 상임위 상정 일자조차 잡지 못해 6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요즘은 중동보다 영국과 프랑스 테러 소식이 더 잦습니다. 프랑스에서 소총과 가스통으로 무장한 차량이 경찰차를 향해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승용차에서 누런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 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프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결국 숨졌습니다. 미국 내 대북 여론은 더욱 들끓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도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망 소식과 함께 이 시각 미국 분위기 국제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전해주시죠.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현지 시간 어제 숨졌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은 원비어의 가족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원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했던 북한 평양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라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미국 의료진은 원비어가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오하이오 신시니티 주립대 병원 의료진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중독증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신체적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17개월 넘게 억류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가족들은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그간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원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됨에 따라 북미 간의 직접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원비어가 숨지면서 북미 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정인 특보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공개 경고를 냈습니다. 일단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미국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게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질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 김정은의 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통일 외교안보 특보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해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발언 파장의 당사자 문정인 특보가 한국 특파원들 앞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학자적 소신이라고 발언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곧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외교통일 안보 대통령 특보는 최근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에 대해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특보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뉴욕 맨해튼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Negotiation all about the give and take, is two-party negotiations. 그러나 자신은 대통령 특보가 아니라 교수 개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차 중인 경찰차를 향해 돌진해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On a vu la voiture, elle est au fond là-bas, on peut la voir d'ici. Elle est totalement explosée en fait. 용의자인 운전자는 파리 외곽에 사는 프랑스 국적의 30대 초반 남성으로 화상을 입고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러시아제 소총과 소형 가스통 등 무기류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궁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부 인사들이 수시로 다니는 주요 길목입니다. 경찰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랑스 당국은 테러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ne nouvelle fois, les forces de sécurité en France ont été visées.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지난 4월에도 IS를 옹호하는 교현이 경찰관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는 등 경찰을 노린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맞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1세대 자사고 5곳이 새 정부의 폐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등 5개 자사고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권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생 선발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지역은 내신을 절대평가로 활용한다며 자사고가 중학생의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정부 측 폐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자녀가 자사고에 다니는 일부 학부모들은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도하는 정부 주요 인사의 자녀들이 외고 출신이라는 점도 Making line, okay? I can give my opinions to the president. Whether he takes it or not, it's up to him. 문제가 된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한 특보 해임론에 대해선 자신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북한을 더 바짝 압박하려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변함없는 미국의 생각입니다. 요즘 좀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합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대화의 초점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튼 동아태 부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제재를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트는 모레 중국과의 만남에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에게 이런 요구 사항들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외교 행랑을 강탈당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듭 일축했습니다. 손트는 미국에는 외교 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출국 시 합법적인 검색 절차가 있다면서 이번에 검색을 당한 북한 사람들은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트는 다만 북한의